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런데 이 속담을 오늘은 이렇게 바꿔볼까 합니다. 3살 치아 건강 80까지 간다. 말 그대로 어릴 때부터의 관리가 평생의 치아 건강을 결정한다는 의미일 텐데요. 오늘 알면 알수록 건강 지식이 쌓이는 의학 알지 시간에는요. 구강 건강을 위해서 놓쳐서는 안 될 골든타임, 소화기 치과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건강 지식을 전해줄 알지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함께합니다. 알고 싶은 지식을 전해주는 남자 알지남 김빅토리아노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주제 소화기 치과인데 어릴 때 저는 치아 관리를 너무 게을르게 해가지고 나중에 치료를 하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때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서 열심히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서 궁금한 점이 좀 많았었거든요. 저처럼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선치과병원 소아치과 김진영 전문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 치아가 우리 건강 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관리하고 챙기는 게 중요할 텐데 이 치아 관리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는 언제부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6개월이 되면 입안에 첫 이가 맹출해서 만 3세가 되면 입안에 20개의 치아가 자리를 잡습니다. 첫 이가 나오기 시작하면 보호자분들도 아이들의 치아 관리에 부쩍 관심이 높아지실 텐데요.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영유아 구강 검진이 총 3차로 진행되고 있는데 1회차 검진 시기가 만 18개월부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때 처음 치과를 방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이들 치아를 어떻게 닦아줘야 하는지, 어떤 구강 관리 위생용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식이 조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라도 편하게 치과에 방문하셔서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뭐 만 18개월부터는 좀 열심히 좀 병원에 다녀봐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아이들 보면 전니라고도 하잖아요. 그 유치는 결국에 그 빠지는 치아로 알고 있는데 유치도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해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자연스럽게 빠지도록 둬도 괜찮은 건지도 궁금할 것 같거든요. 입안에 20개의 유치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위에 앞니 4개 하고 밑에 앞니 4개는 유치원 마지막 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전후에 영구치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한동안 쉬는 시간을 갖다가 유치 송곳니부터 유치 어금니 2개, 총 12개의 치아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시기에 영구치로 교환을 하는데요. 그래서 생각보다 유치의 사용 기간이 짧지가 않습니다. 정상 시기에 교환을 못하고 너무 일찍 유치가 빠져버리게 되면 주변 치아가 쓰러지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교정 치료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추천을 받으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유치를 잘 관리를 해줘야지 나중에 영구치를 더 건강하게 잘 쓸 수 있고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소아 시기의 치아 건강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알지남 김빅토리아노 아나운서는 아까 치아 관리를 좀 잘 안 해서 어렸을 적에 고생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했길래 고생을 좀 하셨어요? 사실 제가 막 치아 관리를 아예 안 했다기보다는 어릴 때 간식을 좋아해서 충치가 좀 많았는데 치과 가는 거를 제가 또 엄청 싫어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어머니께서 막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어디 좋은 데 가자 해서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치과여서 그런 경우가 그런 기분 나쁨들로 정말 성인이 될 때까지도 치과를 좀 무서워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말들은 좀 먹기 시작한 다음부터고 영구치가 나기 전에 그 영유아 시기에 그때는 뭐 모유, 혹은 분유를 계속 먹는데 그때는 이가 썩을 일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선생님? 네, 영유아 시기에는 모유나 분유를 먹으니까 뭐 이가 썩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첫 돌까지는 수유를 하시고 계시고 길게 하시는 어머님들은 만 2돌까지 완모를 하고 계신데요. 저희 치과적 관점에서 보자면 총 수유 기간이 길다 이것보다는 밤중 수유를 언제까지 했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는 동안에는 타액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충치가 더 쉽게 생기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저희가 추천하는 밤중 수유 중단 시기는 만 6개월에서 8개월 사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이 유치에서 영구치로 넘어가면서 아이들이 또 이 새로운 맛에 눈을 뜨게 되잖아요. 이 단맛이라든지 다양한 간식들을 맛보게 되면서 아무래도 치아 관리를 좀 소홀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시기에 치아가 많이 썩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집에서 관리를 어머님들이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3가지는 칫솔질 잘하기, 불소 치약 사용하기, 그리고 자기 전에 치실질 하기입니다. 칫솔질이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데요. 보통 하루 식후 3번과 자기 전 1번 해서 총 4번의 칫솔질을 해야 한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 4번을 지키는 게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전에 1번이라도 완벽하게 해주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불소 치약은 대부분 사용하시는 치약들에는 다 불소가 들어있을 텐데 아이들이 치약을 뱉지 못하는 때에는 불소가 없는 치약을 사용하시고요. 네. 2돌을 지나서부터는 이제 아이들이 치약을 뱉는 행동, 입을 물로 헹구고 뱉어내는 행동을 따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저불소 치약을 사용하시고 이런 행동을 능숙하게 하기 시작하면 어린이 불소 치약을 사용하시면 되겠는데 네. 성인 치약에는 불소가 1000ppm 정도 들어있고 어린이 불소 치약은 최소 500ppm 이상의 불소가 들어있는 제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 1번 완벽하게를 완성해 주는 것이 바로 치실질인데요. 칫솔만 사용해서는 치아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음식물 찌꺼기나 플라그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치실을 꼭 사용하셔서 이곳을 닦아주어야 치아 사이에서 숨어 진행하는 충치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자기 전에 이 칫솔질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일 텐데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불소도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시기에 불소도포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한가 봅니다. 네, 치아가 처음 입안에 나왔을 때는 충분히 단단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치아가 입안에 나와서 2년 또는 3년이 지나면서 성숙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불소가 들어있는 물 또는 제품을 사용한다면 치아가 단단해지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유치열부터 불소도포를 시작해서 최후 영구치가 만 12세경에 나오게 되는데 그로부터 2, 3년 후까지 즉 14, 5세까지 불소도포를 지속적으로 해주면 도움이 되겠고 불소를 도포하는 간격은 사람의 충치 활성도나 구강 위생관리 능력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 1년에 1회 또는 2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치아를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불소도포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완벽한 칫솔질, 자기 전에 칫솔질 하는 거하고 그리고 치실 관리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의 치아 건강 꼭 챙겨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말이 이렇게 쉽지 어른들도 치아 건강 관리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오죽하겠어요. 맞습니다. 네. 아이들 치아 관리가 정말 어렵구나라고 느끼는 바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요. 최근 10년, 그러니까 2010년부터 19년까지 치과 진료받은 그 연령대에 대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전 연령대 중에서 10세 미만, 10살 아래의 연령대가 진료 비율이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의 1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여러 병원 진료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가장 두려운 진료가 이 치과 진료가 아닐까 싶어요. 매번 치과를 갈 때마다 너무 고민스럽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알지남은 어떤 편인가요?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과 가는 게 너무 싫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입술질도 굉장히 잘하고요. 치실까지 아까 말씀해 네. 주셨지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걸 사용하는 이유가 뭐 치과에 가기 싫어서라고 말할 정도로 네. 저는 치과에 가는 게 힘든데 네. 성인인 저도 이러는데 아이들은 오죽할까 싶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을 옆에다가 모셔놓고 이런 말씀하는 게 사실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선생님도 보통 이 성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역시나 마찬가지겠지만 치과 진료 받기 어렵다는 얘기 말씀 많이 들으시죠? 네, 어른들도 치과를 이렇게 무서워하시는데 네. 아이들은 어련하겠습니까?
치과 치료를 하면서 치료 자체보다 어린 친구들의 치과 공포를 관리해주는 것이 어떨 때는 더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네. 의사소통이 잘 되는 친구들한테는 치료 횟수를 여러 번으로 늘려서 해주거나 쉬운 치료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치료로 진행하면서 치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화가 통하는 수준이지만 아직 그래도 공포감이 있어서 스스로 극복을 못하겠다 하면 웃음가스 치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네. 웃음가스를 코로 마시면서 치료를 받으면 네. 기분이 좋아지고 몸이 붕 뜨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해주고 네. 경미한 수준의 진통 작용도 해줍니다.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로 더 어린데 네. 치료할 양은 너무 많다. 그러면 이제는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진정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진정 치료를 할 때 사용하는 약물은 잠이 오게 해주는 약물도 있고 치과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나지 못하게 네. 그리고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게 도와주는 약물이 있습니다. 아이의 체중에 맞춰서 약물 용량을 조절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숙련된 의료진이 치료 내내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작용은 잘 없고 네. 한 번만 치과에 방문해서 전체 치료를 다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뭔가 약물 치료를 통해서 치과 치료를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걸 들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안심이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과 무서워하는 어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른들도 아까 말씀하신 그 웃음 가스 그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포심이 있는 환자뿐 아니라 네. 치료를 하려고 할 때 구역질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 분들도 웃음가스를 마시면 그것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성인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공포를 네.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아까 어린 친구들한테 썼던 약물을 어른 용량에 맞춰서 써서 진정 치료 하에 임플란트 수술도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참 특이하잖아요. 웃음가스요. 웃음가스. 예, 혹시 이 웃음가스를 마시고 나면 웃음이 나서 치과 진료에 어려움이 생기는 건 아닌가요? 처음에 웃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막상 치료가 시작하면 다시 또 아이들이 진정이 되고. 네. 그렇군요. 우리 선생님만의 이 아이들을 뭐 이 가스나 약물 치료가 아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이들 치료할 때 달래는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궁금하네요. 그 치과에 일단 누워야 하는데 네. 눕는 것부터가 아이들에게는 큰 도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치료가 아니라 검진을 할 때에는 엄마 또는 같이 오신 아빠가 누운 아이의 손을 잡아주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또 치료를 실제 진행할 때에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대부분 말로 설명을 해주는데 이때 이제 모든 단어들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린이용으로 치환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마취 주사를 할게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치아를 잠깐 잠들게 해볼게라고 한다거나 네. 치과 드릴을 사용할 때에는 내가 샤워기로 물을 뿌려서 세균을 씻어내볼 거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왠지 이 치과 진료에 대한 공포감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저희 성인 때도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알면 알수록 건강 지식이 쌓이는 의학 알지. 오늘은 소아 치과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보내오셨어요. 알지남이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아 치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자녀를 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칫솔질이 아직 서툴러서 혹여나 충치가 생길까 봐 예방을 위해서 자이리톨 사탕을 먹이고 있는데요. 맛도 있다 보니까 간식처럼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 자이리톨 껌이나 사탕이 정말로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저도 정말 궁금한데 자이리톨 껌 달아서 오히려 충치가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가요? 감미료 중에 자일리톨은 세균이 이것을 영양분이라고 생각하고 섭취한 뒤에 분해를 해서 영양소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세균을 굶어 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일리톨을 꾸준히 섭취하면 세균의 독성은 줄어들고 전체적인 세균의 숫자도 감소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고 있는 여성이나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가 자일리톨을 섭취하게 되면
나중에 아이에게 엄마가 충치 세균을 전염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어린 친구들이라면 껌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캔디 형태의 제품을 추천하고 있고요. 자일리톨 제품을 선택하실 때는 함유량이 100% 가까운 제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하루 섭취 용량이 실은 더 중요한데 6g 이상을 섭취해야 유효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6g의 자일리톨을 한 번에 먹기보다는 하루 3번 정도에 나눠 먹는 게 더 좋겠고 네. 마지막 한 번은 잠들기 전에 칫솔질 후에 먹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달아서 안 된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먹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용량이나 언제 먹는지를 좀 챙겨서 드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또 읽어드릴게요. 내년이면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요. 부정교합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을 당하진 않을까 싶어서 교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영구치가 자라나고 있는 성장하는 시기라서 지금 교정을 해도 효과가 있을지 걱정입니다라고 물으시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계속 지금 성장하는 시기에 교정을 하는 게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부정교합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성장이 다 완료된 뒤에 치료를 시작하는 게 효과적인 타입도 있고 네. 성장 중에 성장을 유리하게 이용하면서 그 아이의 치아 배열을 잘 되도록 돕는 것이 좋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치과에 오셔서 상담을 해보시고 우리 아이가 성장 교정을 했을 때 도움이 되는 친구인가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쨌든 병원에서 상담이 먼저 진행이 돼야 되는 거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걱정이 크시겠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크게 넘어지면서 이를 부딪혔는데요. 심하게 흔들려서 거의 빠질 정도가 됐습니다. 이게 유치도 아니고 영구치라서 임플란트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린아이도 임플란트가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어린아이도 이런 사고가 있을 때 임플란트 치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임플란트는 성장이 완료된 뒤에만 할 수 있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성장기에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게 되면 바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임시 치아를 넣은 공간 유지 장치, 틀니 형태도 있고 입안에 고정시켜 놓는 형태도 있는데요. 이런 것을 하고서 수술이 가능한 시기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렇게 사고로 영구치가 빠지는 경우에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한다면은 이 빠진 영구치를 혹시 재이식할 수도 있을까요? 네, 치아가 혹시 다쳐서 빠지게 되면 최대한 뿌리 부분은 만지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치아를 우유, 생리식염수에 담아 오시면 좋겠지만 그것도 구할 수 없어서 급하시다 하면 그냥 찬물에 넣어 오셔도 되고 빠진 치아를 재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30분을 넘기지 않을수록 재식의 성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치아를 가지고 가까운 치과를 어서 방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혹시 사고가 치과가 문을 닫은 시간인 밤중이나 새벽녘에 일어났다면 대전 지역에는 치과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도 있기 때문에 미리 기억해 두셨다가 방문하셔서 처치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어떻게 좀 보관을 해야 하는지 아까 우유라고 말씀해 주신 게 많이 좀 인상이 깊었거든요.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아이에게 양치질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충치 예방에 불쏘치약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쏘치약을 매일 사용해도 괜찮은 건지 아이에게 부작용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답 좀 해주시죠. 예전에 수돗물 불쏘화 사업을 시행해 보려고 했을 때 이것을 반대하시는 분들 때문에 불쏘의 위험한 점이 좀 과하게 부각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치아를 단단하게 해주는데 아주 이로운 물질이기 때문에 적절히 사용한다면 아주 도움이 되겠고요. 치약에 넣어놓은 불쏘의 용량이 그렇게 위험을 초래할 만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설마 치약 한 통을 다 짜서 먹어버리거나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불쏘 치약을 사용하시면 되겠고 불쏘 치약을 고르실 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 친구들에게는 500ppm 정도, 네. 그리고 좀 큰 학령기 친구들에게는 1000ppm 정도 치약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 불소 치약을 사용하면은 건강하게 치약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크게 걱정은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성장기의 아이들 치아 구조가 아직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피고 검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뭐 충치나 부정교합처럼 이렇게 눈으로 딱 봐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질환이 있는 반면에 뭐 발견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는 치아 질환도 있다고 하거든요. 네. 이름하여 삼치를 조심해라입니다. 삼치 뭔지 네. 아시겠나요? 우리 생선구이 삼치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네. 아니죠. 네. 그거면 안 되겠죠. 네. 이 삼치라는 건요, 과잉치, 매복치, 치외치 이 세 가지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알지남으로써 좀 알아봤기 때문에 지금 안다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저도 좀 생소한 단어입니다. 교수님께서 좀 하나씩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과잉치, 이건 어떤 질환인가요? 유치는 총 20개이고 영구치는 정상 치아 개수가 총 28개입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생기는 치아를 과잉치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과잉치가 가장 많이 생기는 위치는 앞니 가운데 1개 또는 2개가 바로 묻혀 있기도 하고 거꾸로 묻혀 있기도 합니다. 과잉치의 발생 원인은 치아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상피 조직이 과잉 활성하여서 그러는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네. 유전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 중에 누군가가 과잉치가 있었다면 형제 자매들에게도 과잉치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우리 평소 이보다도 이제 치아 개수가 많은 거잖아요. 이럴 때는 꼭 발치를 해줘야 될까요? 과잉치가 자리 잡고 있는 위치가 영구치의 배열에 방해를 하는 위치가 아니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치아 주변에 물혹이 생기는지 1, 2년에 한 번씩 엑스레이 찍어가면서 확인하면서 지내도 되겠는데 마침 과잉치가 생긴 위치가 치아가 나오고 배열되는 것을 방해하는 위치다 하면은 수술하여 발치를 해줘야겠습니다. 적절한 시기는 만 6세경이 되겠고요. 네. 겁이 많은 친구들은 진정치료나 전신 마취까지도 하면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삼치 중에서 첫 번째 과잉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매복치입니다. 매복치 말 그대로 좀 잇몸에 매복해 있는 그런 치아를 말하는 거겠죠? 네, 영구치가 정상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치조골 속에 묻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환자를 검진하면서 엑스레이를 촬영해 본다면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알아내서 치료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걸 모르고 계시다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 뼛속에 송곳니가 누워 있어요. 이런 이유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환자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술도 해야 하고 교정도 해야 해서 아이가 이제 힘든 치료를 견뎌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예방하고자 적절한 시기에 방사선 사진도 촬영해보고 상담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치 중에 이제 마지막 치외치, 이건 어떤 질환인가요? 치아의 형태 이상 중에 하나인데요. 치아는 보통 가운데가 오목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운데에 뿔이 솟아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희 의사들이 이런 거를 미리 발견을 한다면 뿔이 부러지지 않도록 관련된 처치를 해드리는데 네. 이걸 모르고 살다 보면 이제 음식을 먹다가 이것이 부러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 뿔이 부러지게 되면 신경이 노출되면서 네. 치아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신경치료를 해드려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치료 시기를 놓치면은요, 나중에는 큰 수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삼치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우리가 미리 좀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보는 게 중요할까요? 이런 질환들은 조기에 발견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개입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는데요. 네. 그래서 아이들은 만 4세경이 되면 치과에서 전체적인 치아 발육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촬영해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것을 촬영해 보지 않으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이런 질환이 있나 없나 확인하기 위해 치과에 가셔서 촬영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서 꾸준하게 이 치과에서 이렇게 진료를 받아보고 혹은 검진을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상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생활 수칙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칫솔질 잘하기, 네. 특히 자기 전에 한번 완벽하게 잘하기와 네. 불소치약 사용하기, 그리고 치실질 하기입니다. 또 학교에 다니기 이전 친구들은 충치가 시작되면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른 특징이 있어서 4개월 정도 간격으로 검진을 다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아이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식 얻어봤는데요. 치아 건강을 지키는 방법 잘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 아이 평생 치아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 의학 알지에서는요, 눈물길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많이 계실 텐데 그것들은 우리 다정다감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우리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그 궁금했던 부분 시원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네, TVU 다정다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소식 들고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